안녕하세요. 헤드헌터TV의 박기범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좋으세요? 물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퇴근 시간 6시 36분이네요. 날씨가 추우니 얼음 눈이 빙판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제 헤드헌터TV 제3강 헤드헌터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추천하는 헤드헌팅 사업은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시 한 태역 장군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화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기에 기업 생존을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가 필요했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태역 장군은 자신의 지인들을 기업 소유주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 이분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우리 헤드헌터들의 선조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하나의 우리 직업의 히어로입니다. 참 이 태역 장군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고, 전문적인 인재 추천 서비스인 헤드헌팅 사업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하나의 비즈니스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미국이란 나라는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가 생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비즈니스로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1940년대 영국, 독일,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1980년대 되면서 그 헤드헌팅사가 한 1000개 가까이 되면서 하나의 전문 분야별로 이제 전문화가 이렇게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990년대 되면서는 헤드헌팅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000개가 넘어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는 거죠. 또 이런 헤드헌팅 비즈니스가 그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리크루팅으로 점점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0개 정도의 헤드헌팅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서치펌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점점. 그럼 2000년대 되면서 헤드헌팅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형화되는 서치펌이 등장하고, 또 자기 뭐 IT면 IT, 의료제약이면 의료제약, 뭐 건설, 중공업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하나의 전문 분야의 서치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서치펌이 커가면서 자기 회사를 브랜드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 서치펌도 진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계 서치펌, 글로벌 서치펌들이 이렇게 커가는데, 그러면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들의 한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자, 서치펌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큰 회사는 역시 콤페리 인터내셔널이죠. 그 다음은 이곤젠더 인터내셔널, 그 다음은 스펜서 스튜어트, 그 다음에 하이드리겐 스트러글스 같은 회사죠. 한국에서 좀 유명하죠. 하이드리겐 스트러글스 회사. 저기 스타타워에 있는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그 임원분이 지금 현재 그 하이드리겐 스트러글스 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레이놀즈, 한 이 정도 회사가 빅5 글로벌 헤드헌팅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콤페리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도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발표된 자료에 보니까 한 6억 8천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매출액이 8천억 가까이 되죠. 뭐 지금은 아무래도 1조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 글로벌 서치펌의 발전 과정을 알아봤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 로컬은 어떻게 서치펌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헤드헌팅 회사의 시초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1960년대 되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서치펌 비즈니스가 하나 성장하게 되는데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하려면 한국 사정이 밝은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 사업 진출에 도움을 받던 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또는 이런 거래 관계사 또는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헤드헌팅 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분들이. 바로 스타커뮤니케이션의 조한 리와 SS장 앤드 어소시에이트라는 장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조한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분은 조선호텔에서 비즈니스 호텔을 운영하면서 많은 외국인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의 인력 소개 알선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특히 이 조한리라는 분은 비서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인 장성현 그분은요, 외국계 제약회사 근무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경력으로 쌓은 인맥으로 주한 외교관들과 상당히 친분을 갖고 있었으며, 자, 이런 친분과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에 이런 인재 추천 서비스를 하는 게 한국의 헤드헌팅 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이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헤드헌팅 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국내 로컬 사정을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1960년대 후반기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고 1970년대 변호사나 회계사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 대상으로 헤드헌팅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바로 이렇게 전문 헤드헌팅 회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아까 말했듯이 80년대에 설립된 조한 리라는 분의 스타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84년대에 장성현 사장님의 SS장, 그리고 86년도에 보이든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우리가 좀 아는 탑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많이 유명해졌죠. 이 회사가 바로 유니크 서치, 그리고 서울 서치, 이런 회사들이 90년대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 유명 헤드헌팅 회사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리크루팅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제 1996년도 12월에 발표된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헤드헌팅 회사가 30개에서 60개로 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 헤드헌팅 회사 몇 개입니까? 한 2,000개 가까이 되죠. 참 이때 90년대가 이제 한 60개 정도로 성장했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200여 개 헤드헌팅 회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2000년대 되면서 헤드헌팅 회사들이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커리어케어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드헌팅 회사도 이제 겸업화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형화를 거치려면 결국은 자본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또 고급 인력들이 유입해야 또 그 서치펌이 굉장히 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단순히 뭐 그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IT 시스템이 따라줘야 되고 또 우리가 DB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확충이 돼야 그 회사가 하나의 전형적인 그 전문적인 서치펌 비즈니스 회사로 커가게 되는 거죠.